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보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있는 이제 주파수 영역에 대한 이제 해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내용을 조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주로 주파수 영역의 분석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이제 보데 플랫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스트 순도, 니콜 순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이제 안정도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이제 개발됐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 매트랩으로 다 이제 쉽게 그릴 수 있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어떤 시절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보데 플랫이나 나이키슨도 이제 니콜슨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시스템의 이제 안정도를 이제 해석하고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제 이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챕터를 이제 좀 나름대로 공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 뭐 못하든 뭐 이제 뭐 LED 이제 뭐 불을 반짝반짝 한다든지 이제 이런 뭐 기계를 동작시키든 로봇을 뭐 동작시키든 간에 했을 때 걔가 이제 내 명령에 얼마나 이제 이렇게 잘 추종하냐.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우리의 관심사죠. 우리는 이제 어떤 시간 영역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든 이제 뭐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다음에 모터를 돌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로봇들을 이제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시간 상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직접 동작을 시켜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걔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거나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동작을 시켜보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동작을 시켜봐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뭐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이제 한번 동작시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개선하고 한 번 동작시켜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개선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걔를 이제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변환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그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이제 어떤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동작할지도 예측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요 같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불리의 변환부터 해가지고 이제 라플라스 변환. 그냥 이제 시간 영역을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 시스템의 이제 속성을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시간 영역으로 이제 가져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설계를 이제 어떤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이런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보데 플랫이죠. 이제 보데 플랫은 이제 보데 플랫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특성은 이제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주파수 대역이 이제 큰 거고 점선은 이제 주파수 대역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은 주파수 대역이 이제 좀 크니까 응답이 좀 빨라지더라는 거죠.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크니까 이제 오버슈트 좀 생기더라. 응답은 빠른데 오버슈트가 생기더라. 대신에 이제 주파수 대역 폭을 줄이니까 이제 오버슈트는 없어지는데 대신에 응답이 늘어지더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시간 영역의 주파수 영역을 딱 이렇게 보면은 시간 영역을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예측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복소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가져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달함수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시스템에 이제 미분 방정식, 그 시간 영역의 미분 방정식을 한 다음에 그 미분 방정식을 한 식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이제 전달함수가 나오죠. 그럼 그 전달함수의 해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근을 이렇게 이제 근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허수축을 기준으로 이제 그 오른쪽에 근이 형성되면은 이제 발산을 해가지고 불안정하고 왼쪽에 있으면은 이제 수렴해가지고 안정이 되더라. 그래서 아, 근은 다 이제 왼쪽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구해가지고 해를 이제 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불안정한 이제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걔를 왼쪽으로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 이제 극점과 0점을 이제 추가를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S 평면에서 이제 그 근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 시간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거동할지를 우리가 또 이제 알 수가 있더라는 건데,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근의 이제 이렇게 이제 근의 위치를 이제 이리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바꾸거나 그 다음에 또 시스템이 이제 그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 자체가 또 이제 변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근이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개인을 이제 바꾸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오래돼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 성능이 변할 때 그 특성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 근의 위치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또 이제 예측을 하는 이제 기법을 개발한 게 이제 이 근계적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헛수축의 이제 근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에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 튜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스템의 어떤 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이제 거동할 건가를 예측을 하는 게 또 이제 근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계적으로 이제 그 어떤 개인을 변화시키면 이제 안정도가 이제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가면 불안정해지는 이제 요소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개인을 내가 이제 얼마 이하로 이제 제한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이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계적을 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좀 더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이제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안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근계적이나 이제 보대 플랫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의 어떤 이제 그 거동 특성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얘가 이제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는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한 게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죠. 나이키스트 선도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한지 불안한지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보드 플랫에서 나오는 이제 개인 마진과 위상 마진도 이제 안정도를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알아낼 수가 있더라. 이제 라는 것이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이제 발전을 시킨 게 이제 니콜 선도입니다. 니콜 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이키스트 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축과 실수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극좌표 형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방식인데, 그 니콜 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데 플랫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개인하고 이제 페이즈가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요걸 이제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그 세로축에는 이제 개인 축으로 하고, 이제 가로축은 이제 페이즈 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이 항상 일정하게 되는 이제 그 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그때 개인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동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니콜슨도를 이용하면 이제 안정도, 개인 마진, 위상 마진을 한꺼번에 또 파악할 수 있는 건 물론, 이제 그 니콜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베루프 해석 및 설계에 이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뭐 니콜 선도의 어떤 장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키스 선도의 어떤 장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필요한 어떤 그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쓰면 되고,
이제 니콜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베루프 이제 시스템을 많이 쓰니까 이제 베루프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데는 이제 그 니콜슨도가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제어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시간 영역의 이제 어떤 응답 특성을 이제 좋게 하는 게, 그러니까 빠르게 갈 거냐, 이제 오버슈트가 있더라도 빠른 게 이제 최우선이냐. 근데 이제 아니면 이제 느리게 가더라도 오버슈트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제품의 어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꼭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느리다고 또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이제 목표가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그 모델을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데 플랫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시스템의 어떤 성능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개선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데 플랫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한 이제 그 전달 함수를 함수의 근을 보니까 이제 그 오른쪽에 놓이면은 불안정하고 왼쪽으로 놓이면 안정하더라. 그러면 이제 왼쪽에 놓이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떤 그러면 이제 이게 개인의 변화나 어떤 이제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이 근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면 이제 훨씬 유리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근계적을 이제 그리는 기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안정도도 한 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이제 이제 나이키스 선도와 이제 니콜 선도가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니콜 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베루프 해석 및 이제 설계에 이제 유리하다고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이제 뭐 새로운 제어 법칙 이제 뭐 QFT나 H 인피니티 보면 이제 이 니콜 순도를 이제 활용하는 게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 영역의 해석에 있어 가지고 나왔던 이제 보데 플랫, 그 다음에 나이키스 순도, 그 다음 니콜 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